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우입니다. 자, 새로운 주제인 무리 함수, 그리고 함수의 이제 마지막 이론, 이제 함수를 이제 끝내고 수학 하편도 마무리하는 그런 단원,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무리함수에 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내용 하나하나 난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공통적인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딱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빠짐없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가 뭐를 무리함수라고 하냐면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인데 그게 이런 거예요. y는 루트 x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한 형태를 전부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거냐면, 자,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 무리함수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게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으면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보너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식은요, x라고 하는 게 실수 전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루트 안쪽은 양수, 다시 말하면 x는 0 이상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 근데 이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냐면요, 요 루트 덩어리가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필연적으로 y, 다시 말하면 치역도요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그래프는 제 몇 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겁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 제1사분면이나 또는 원점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점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x가 0일 때는 0을 갖습니다. 0,0. 1일 때는요, 네, 1,1을 갖습니다. 그 다음 또 정수값 한번 찍어볼까? x가 한 4 정도가 되면은 4,2를 가지기 때문에 뭐 이런 그래프. 9가 되면 9,3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루트 9는 3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9,3. 그래서 쭉 연결하면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래프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확인했지만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은 이걸 다 점을 찍어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외우고 이걸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요. 이거를 조금 더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루트 2x 뭐 이런 거, 또는 y는 루트 뭐 4x 이런 것들. 그럼 이게 어떤 꼴인 거냐면요, 이 루트 4x는 이거하고 똑같지, 2 곱하기 루트 x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요 식은 뭡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x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물어봤으면 y는 어떤 숫자 그리고 루트 x 이런 꼴인 거야. 알겠죠? 어떤 숫자 루트 x 이런 꼴인 겁니다. 그럼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뭐 요걸 한번 볼까요? y는 루트 4x. 이것도 같이 할까요? y 루트 2x.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를 갖냐면 x가 2일 때 y가 2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0,0에서 출발하는 건 동일한데 x가 2가 되면 루트 4가 되니까 y가 2가 되면서 원래는 이 그래프가 4,2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2,2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는 4,2고요. 여기는 2,2여서 y 값은 똑같지만 x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이 식은 y는 루트 x를 함수값을 루트 2배 하는 거야. 그러니까 1.414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1.414배, 요 길이를 1.414배 해서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루트 2x라는 그래프고요. y는 루트 4x는 y는 2루트 x니까 이번에 이제 2배 하는 거기 때문에 1.4배가 아니라 2배 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더 이렇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그래프가 y는 2루트 x 이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y는 어떤 상수 곱하기 루트 x의 그래프는 어떤 꼴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요 그래프는 요 원래 그래프를 이 p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y 값이 커지는 그래프, p가 만약에 점점 0에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점점 낮아지는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y는 루트 x 그래프 형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기본이야. 그래서 이제 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올 다 그려보고 싶은데 이걸 이제 그리는 마지막 과정은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잘 봐요. 이번에는 내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떤 거니까 이 p자리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p가 만약에 0보다 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녹색 그래프처럼 위로 올라가고요. 0에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나아지는데 이 p 값이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거지. y는 마이너스 2 루트 x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물으시면 잘 봐봐요.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는 바로 하지 못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x축을 그리시고 y축을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가 y는 루트 x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란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 맞습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축에 대해서? 무슨 축에 대해서?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의미로 루트 x는 무조건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y 값은 무조건 0 이하가 돼서 이렇게 x축 아래의 그래프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y는 루트 x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관계를 봤더니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지. 함수의 이동에 의해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려면 무슨 축에 대한 이동? 바로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든가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특징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정의역, 다시 말하면 루트 안쪽이 무조건 0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가 그려진 것은 x값이 0 이하인 부분에서만 그려지게 됩니다. y값은요. 어차피 루트 전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y값은 양수에서 제2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 그래프는 똑같죠. 이 그래프를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이 마이너스 넘어가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따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무리함수의 굉장히 기본적인 걸 그린 다음에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바꾼 거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이런 걸 다 그릴 수 있겠습니까? y는 p. 근데 이 p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p 루트, 그지? qx 이런 꼴을 전부 다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p가 양수건 음수건, q가 양수건 음수건, 우리가 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다 그렸기 때문에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그래프를 마지막에 뭐 하는 것까지 그리면 그래프가 끝나냐면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까지 그리면은 일반적으로는요. y는 자 p의 루트에 그냥 q는 요 앞에 한꺼번에 p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래서 p의 루트 뭐 x-m 더하기 n 이런 꼴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y는 p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왜? x 대신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플러스 n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이제 루트 안이 무조건 양수니까 아까처럼 뭐 네 가지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두 가지, 다시 말하면 x가 0보다 클 경우만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q까지 붙어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인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에다가
적당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하시면 모든 고교 과정의 무리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이 끝났어요. 이론은 끝이야, 이게. 자, 봅시다. 자, y는 루트 ax. 잘 봐요. y는 루트 ax. 자, 아까 쌤이 p 루트 x라고 했는데 요걸 갖다가 뭐 이렇게 루트 p제곱 x, 다시 말하면 루트 뭐 a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정확하게 쌤이 뭐 p 루트 qx 이렇게 표현했잖아. 네.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요 x 앞에 붙어 있는 게 양수이건 음수이건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a라는 문자로 놓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야.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요,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루트 안쪽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정의역은 x는 0 이상. 그때 치역은요, 이 덩어리가 y 값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무조건 양수야. a가 음수이더라도요, 여기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루트 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달라지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또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에서 멀어진다. 아까처럼 키가 점점 커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일반적인 형태. 여기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이런 꼴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y는 루트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로 만드는 거고요. 이때 이 a 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요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요 앞에도 p라고 하는 문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ax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실전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자, 1번 그래프. y는 루트 4x 괄호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4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니까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원래 이런 그래프였는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뭐 정의역과 치역과 하세요. 정의역은 뭡니까? x는 2 이상. 치역은 뭡니까? y는 1 이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쏘리. 자, 선생님 그림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어요. 얘가 요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이네? 이런 그래프. 됐습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1 이상.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는 요런 점, x축과 만난 점을 표시해 주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프 그릴 때. 자,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릴 것입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이잖아. 바로 그리기 힘든 학생들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값이 이제 2가 있으니까 요 2가 넘어가게 되면은 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요,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y는 루트 x 그래프를 요거 넘어가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놓으신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해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요, x는 1 이상. 치역은요, y는 2 이하라고 써야 돼. 이상이 아니라. 알겠죠? 자, 세 번째. 뭐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걸 현혹될 필요 없어요. y-를 써볼까요? 이 값은 마이너스에 루트에 6은 2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괄호 열고 x-3이라고 쓸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해 놓으신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했잖아. y는 루트 2x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야. 그럼 이거는 y는 루트 2x 그래프를 x 대신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니까 바로 원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역은요. 3 이후에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3 이하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 역시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잠깐만요. y축을 또 헷갈렸어 이미. y축으로 1만큼이에요. 1만큼. y 대신 y 빼기 1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게 아니네. 다시 그릴까요? 쏘리. 자, x축, y축,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래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정역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린 연습 되겠습니까? 지금이 1, 2, 3번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완벽합니다. 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나 정의역, 치역을 찾는 게 끝인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출발인 거야.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뭐 합성함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논리를 좀 이따가 하나 설명할 텐데 그게 이제 뒤에 가서 2차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가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화된 개념들인 거야. 좀 이따 할 테니까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자, 28-5번.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십시오. 자, 방금 말했던 그 역함수 관련된 형태인데 역함수가 뭡니까? x, y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가 뭐냐면요. x, y 위치를 바꾸면 x는 fy. 이게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야, 서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식은요. 양변에 f 역함수를 합성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x는 fy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f 역함수랑 f를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y만 남게 되고요. 여기가 f 역함수 x가 돼서 이 두 식은 서로 똑같은 식이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y는 fx 역함수는요. y는 f 역함수 x라는 식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관계냐면은 xy 위치를 바꾸는 것은 수식의 관점이고요. 기하학적으로는 요 둘의 관계는 서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뭐 유용하게 사용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쯤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질문. y는 x제곱은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지.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란 말은 x 하나에 y 하나랑 y 하나에 x 하나가 대응되는데 현재 경우는 y 하나에 x가 2개 대응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정의역을 제한해줘야 돼.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제한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요것만 그려지니까 이 경우는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치역도 비어있으면 안 돼. 따라서 x가 0 이상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y도 0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을
정역과 공역을 제한을 해주면 이 경우에는 이제 X축과 Y축에 있는 모든 원소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역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면요. 이것의 역함수는 기하학적으로 이게 X축이고 Y축이면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역함수는 바로 Y는 X란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Y는 X란 직선인데 이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대칭이 되는 걸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을 동일하게 지나고 동일하게 지나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서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요 함수의 역함수가 되고요. 그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y는 x제곱이면은 순서를 바꿔서 x는 y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은 y는 뿔마 루트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함수가 지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로 제한되어 있지. 맞습니까? 치역도 0보다 크다로 제한되어 있지. 그러면 이 역함수는요,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은, 여기에 정의역이 그러니까 xy 위치가 바뀌니까, 여기 x의 범위는 이 역함수에는 y의 범위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y의 범위는 여기에 x의 범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이 y가 0 이상이기 때문에 y는 뿔마 루트 x에서 마이너스 루트 x는 y 값이 음수가 나오잖아. 문제가 모순이 된단 말이야. 이 중에서 뭐만 답이냐면 요거 지우고 플러스 루트 x만 바로 요 역함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루트 x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면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이 뭐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뭡니까? 바로 무리함수입니다. 단 2차 함수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똑같습니다.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뭡니까? 당연히 2차 함수인 거야. 근데 그게 2차 함수 전체가 아니라 2차 함수의 일부분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역함수 내용까지 끝. 좋아요. 자, 여러분 교재 필수예제 28-5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 자, 이런 거야. 다음 함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지. 어떻게 구합니까? y는 y-2는 루트 x- 똑같은 그래프죠. 이거 xy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면 이 값이 자, 이런 거야. x-2는 루트 y- 이게 역함수입니다.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넘겨볼까요? 따라서 y는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답입니다. 단 이때 조심할 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안 돼. 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요것에 범위를 붙여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x의 범위, y의 범위를 다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범위를 x의 범위만 쓰는 것이 기본이야. 정의역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 x의 범위를 쓰려면은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어떤 범위가 여기서 x의 범위가 될까 봤더니 이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여기에 y의 범위가 이 식에서 x의 범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y는 루트 x-1 플러스 2인데 이 루트 값이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y 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역함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 2차 함수 맞긴 맞는데 거기에 x의 2 이상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똑같습니다. 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까 x는 y제곱 빼기 4y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거야. 됐죠? 자, 이거를 구하는데 친절하게 x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x가 2가 있으면 이거보다 큰 범위만 역함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 이 식은 y-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 넘어갑니다. 그럼 x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y-2는 뿔마 루트 x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고 y는 뿔마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겠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의 역함수에서는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y가 2보다 같으면은 y 빼기 2는 무조건 양수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마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만 되는 거, 플러스만. 그래서 답이 뭡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인 거야. 이거는 정역 안 써줍니까? 써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식 자체가 y가 2 이상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안에. x 안 써줘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이 말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2차 함수 부분을 신경 써서 쓰셔야 되고, 역함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은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네, 어떤 형태의 무리함수가 나오더라도 그릴 수 있다. 특징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함수의 1대1 대응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인데 이때 2차 함수의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8-6번 해볼게요. 이제 응용 문제 두 개가 남아있어요. 28-6번. 자,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가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를 따르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무리함수를 따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요렇게 y가 x가 1인 점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요 그래프는 x가 1 이상일 때 생긴 거니까 요 그래프가 x-1의 제곱이란 그래프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래프가 1,0을 지나고, 그치? 1,0을 지나고, 잠깐만 이걸 전부다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거 1 조금 더 찍어볼게요. 2 여기도 2 자, 1,0을 지나고 2,1을 지납니다. 이 점 지나고 요 점 지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려지는 건데, 요 그래프 봤다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여기서 된 거야? 요 그래프를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요. 잘 봐봐요. y는 루트 마이너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야 이게.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표현해 놓으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뭡니까? y는 루트 x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해 놓으신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표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면서, 자,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y는 0,1을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점도 지나고 무리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되겠죠? 자, 현재 이런 상태야. 이게 뭐예요? 요 함수 fx입니다. 근데 요 fx의 그래프의 위쪽 부분과, 이게 뭐냐면 요 곡선으로 그린 것의 위쪽 부분, 요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과 그 다음 이 원의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이 원이 뭡니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네요. 중심이 1,1이니까 여기야. 반지름 1이니까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니 그래프가 뭐 요렇게 생긴 원이야. 알겠습니까? 이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곡선의 위쪽 부분과 이 원의 공통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해볼까요? 이거 하면 되겠네. 요렇게 생긴 부분은 온전하게 다 답이네요. 그치? 이거 온전하게 답인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뭐냐면 요 하얀색의 위쪽 부분하고 노란색 안쪽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이거죠. 이 부분. 잘 보입니까? 네. 이걸 좀 구하는 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거야. 곡선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까다로워. 그런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자, 쌤이 이걸 잠깐 옮겨서 이론 설명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자, 셈이 요렇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셈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 됐습니까? 그럼 이 y는 x제곱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 이 그래프가 지금 이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근데 이 느낌상 이런 부분의 넓이가 왠지 이 넓이하고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모르겠지. 이거를 수식으로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시면 이 그래프 y는 x제곱에서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이 역함수를 구하면 뭐가 되냐면 x는 y제곱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y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뿔마 루트 x지만 여기에 지금 0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y는 루트 x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노란색 그려볼게요. 여기서 출발해갖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 이게 y는 루트 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실합니까? 여기에서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의 빗금친 부분 넓이가 똑같은 거 알겠습니까? 왜? 역함수의 성질이 뭐라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 빗금친 부분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가 대칭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y는 루트 x 그래프랑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또 역시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므로 이 노란색 빗금친 부분과 이 주황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넓이가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는 x-1의 제곱이야. 그 다음 이 그래프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 y는 루트 마이너스의 x-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앞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서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게 되면은 딱 정사각형 하나가 나와서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넓이는 1,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파이. 반지름의 1이 원은 파이기 때문에 파이 아래 제곱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돼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활용한 좋은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또 활용 문제 하나를 해볼까요? 유리함수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런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서 이제 K라고 하는 이런 문자에 대해서 뭐 유리함수는 예전에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것이 Y는 MX라는 게 있었을 때 이것이 교집합이 없게 되기 위해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앞단을 했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번에는 Y는 루트 X 플러스 3 이퀄 x 플러스 k의 실근의 개수가 k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단중근을 하나로 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k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풀 수가 없단 말이야. 풀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루트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되냐, 이게 바로 실근이 몇 개가 되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교점이 없어.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교점이 두 개야. 서로 한 두 실근인 겁니다. 교점이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뭐 충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x축. 그래프 그려볼게요. 뭐 y축. 이 그래프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y는 루트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의 그래프는 뭡니까?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이 k인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인가 이런 그래프. y는 x 플러스 k. 그리고 요 값이 k가 되는 거야.
그럼 K가 줄어들면은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지금. 됐어요? 그럼 교점이 몇 개입니까? 이 교점이 항상 한 개인 겁니다. 그럼 이런 거야. K가 엄청 작아도 이게 쭉 뻗나가니까 어디선가 뒤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점이 한 개가 되다가 교점이 한 개에서 이제 바뀌는 순간이 하나 있다. 바로 어디를 지날 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상태가 되면은 이제 교점이 계속 한 개이다가 교점이 하나, 두 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K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K가 얼마가 될 때야? 얘는 요 점을 지나니까 이 점이 얼마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K가 3일 때가 Y는 루트 X 플러스 K가 이런 그래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야. K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 이 노란색처럼 그래프가 되면서 교점이 몇 개입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K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부터 교점이 두 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두 개가 아니죠. 계속 두 개 되다가 요게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 보입니까? 이 접하는 순간까지가 접하기 직전까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접하는 순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접하지 않고 K가 더 커져 버리면 교점이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접하는 순간이 승부처가 되겠네요. 그 접하는 순간에 이 값이 바로 K 값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1, 2 과정에서 나오는 접하는 형태는 전부 다 판별식으로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2차 이하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수함수건, 유리함수건, 뭐 무리함수건 전부 다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은 y는 x 플러스 k랑 이게 접하는 경우는 연립해서 구합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루트를 씌운 게 x 플러스 k가 되죠.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x 플러스 3은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요. 전부 다 한쪽으로 넘기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이 식의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2k-1의 제곱 빼기 4ac니까 4k 제곱 플러스 4, 3, 12 는 0이 되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전개를 해보니까 봐봐요.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니까 4k 제곱 사라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3은 0이 되고 따라서 k가 얼마가 될 때? 4분의 13이 될 때가 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접하는 이 순간은요. k가 얼마가 될 때야? k가 4분의 13일 때인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k가 4분의 13보다 작을 때까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k가 만약에 4분의 13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k가 만약에 4분의 13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0개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점의 개수이자 동시에 근의 개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경계가 되는 순간이 접하는 순간인 거 알겠습니까? 그 경계가 되는 순간을 뭘로 푸는 겁니까?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는 그냥 교점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고요. 실제로 접하는 순간은 오직 이러한 수식으로밖에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식으로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식을 막 풀다 보면은 이게 그림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4분의 13이 나오는 걸 알겠는데 그때 교점이 진짜로 몇 개인 건지 또 그거보다 클 때가 교점이 두 개인지 작을 때 교점이 두 개인 건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하고 수식이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마지막 단원인 28단원의 이론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3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자, 28단원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